자, 여러분 특수한 입금 항목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의제 배당에 대한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의제 배당은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전산세무 1급 시험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법인세 조정이 실기에서 30점이 나오고요. 한 문제 정도가 객관식에서 2점으로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들으시는 이 어려운 개념이 완벽히 소화가 안 돼도 제 생각에는 큰 지장은 없다라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노력해서 공부를 하시고 너무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패스하시고 쭉쭉쭉 넘어가시는 게 나아요. 여기에 뭐 여러분 올인을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의제배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제배당이 뭐냐? 의제라는 말이 간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인 이익 분배 성격의 배당은 아니다. 아니지만 어 우리 현금 배당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배당금 수익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생뚱맞은데 우선은 의제배당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참고로 우리 회계에서의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잠깐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이걸 알아야지 이 의제배당이 이해가 돼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 주식배당 여러분 공부해봤죠?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라는 건 뭐예요? 자, 주식을 발행한 회사, 이 발행자. 조금 어렵게 말하면 투자를 받은 회사. 이걸 피투자 회사라고 해요. 그럼 교재에다가 이렇게 적어봐요. 피투자 회사.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요 오탈자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 부분은 혹시라도 요게 요렇게 돼 있으신 교재는 상관없지만 요게 이렇게 안 돼 있으시면은 요렇게 살짝 좀 바꿔서 공부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이 우리 주식 배당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그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 투자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주주잖아요, 주주. 그죠? 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해서 배당을 줄 수 있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배당을 주는데 당연히 이제 현금 배당을 주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이니까 당연히 법인세 과세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회계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 받으면 이 주주 입장에서는 이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봐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 이 피투자 회사의 회사가 자본금이 1,000원 있었고 이익여금이 1,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10주를 발행한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자본이 이거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자본이 총 2,000원인데 주식 10주 발행했으면 장부상의 한 주당의 금액은 얼마가 돼요? 장부상으로는 이게 자본이 2,000원인데 10주 발행한 거니까 한 주당 장부상의 지분은 200원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0주에 200원 곱하면 이게 2,000원이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 회사가 이 이익여금 대변에 쌓여있는 1,000원을 전부 다 주식 배당을 주기로 한 거예요. 주주한테. 그러면 자 봐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대변에 있던 요 이익여금 1,000원을 차변으로 이렇게 분기해주고 자 무상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주식을 주주한테. 그래서 지금 10주를 이렇게 발행해서 줬대요. 그러면 그리고 자본금에 이렇게 이익여금을 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여금이 주식 배당하고 나면 얼마가 됩니까? 빵원 맞죠? 대변에 있던 이익여금 1,000원을 차변으로 다 줄였으니까 맞죠? 이해되죠? 그럼 자본금은 1,000원 있었는데 1,000원이 늘어났으니까 자본금은 2,0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10주 있었는데 10주의 주식을 더 발행했으니까 주식 배당한 후의 주식은 20주가 되죠. 근데 20주지만 이 피투자 회사의 자본 총계의 금액은 2,000원 똑같아요. 주식 배당을 하기 전이든 주식 배당을 한 후든 간에 이 지금 피투자 회사의 자본의 총계는 2,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인데 주식 수만 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0주니까 2,000원 나누면은 한 주당 장부 금액은 100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수만 10주에서 20주로 늘고 주식의 한 주당 장부상의 단가만 2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자본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쵸? 그런데 이 3,000원에 이 3,000원의 자본은 이 3,000원의 자본은 누가 가져갈 몫입니까? 주인이 누구 돈이죠, 이 돈이? 주주 거예요. 그럼 봐요.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을 받기 전에도 내가 가져갈 몫은 3,000원. 주식 배당을 받은 후에도 내가 가져갈 몫, 미안. 주식 배당을 받기 전에 내가 가져갈 몫은 2,000원. 주식 배당을 받은 후에도 내가 가져갈 몫은 2,000원. 맞아요? 그럼 주식 배당을 하기 전이나 후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 몫의 변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입장에서, 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한 내 몫의 변동이 전혀 없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 몫의 변동이 없다고요. 주식으로 이 이 피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이렇게 줘도 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 몫의 변동이 없다고. 2,000원, 2,000원 똑같다고 이렇게. 단순히 주식 수만 늘고 한 주당 이 자본의 단가만 떨어진 것뿐이라고요. 내 말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거는 주주의 수익이 아니다.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논리상 맞는 얘기예요. 이게 논리상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주식 배당은 그렇고 무상증자는 어때요? 여러분 무상증자가 뭐예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을 이렇게 자본금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주는 거예요. 그럼 무상증자도 자본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줄니까 전체 자본 총계의 변화가 없어요. 주식 수만 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법인세법의 입장은 어떠냐? 이 얘기예요. 법인세법의 입장은 어떠냐? 이게 자본 전입이 있죠. 자본 전입.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 자, 여기 보니까 자, 무상증자를 했어요, 여러분. 이 피투자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똑같아요. 우리 자본잉여금 줄이고 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투자회사라는 건 주주잖아요, 주주. 이 의제배당은 여러분, 이 주주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주주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주주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무상주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세법의 입장은 이게 회계의 입장이죠. 회계는 무상증자든 주식 배당이든 다 배당금 수익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회계의 입장이고 이거는 회계상의 회계 처리 이야기인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주주 입장에서는 세법의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는 그래 야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치기만 한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배당금 수익이 아니야. 회계 입장과 동일합니다. 이해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무상증자를 자본금에 전입한 거는 이거는 배당금 수익 즉 배당으로 보는 거 아니죠. 우리 세법 입장에서도 이해했죠? 자, 그런데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피투자 회사가 이익요금을 대변있는 걸 차변으로 줄이고 이걸 자본금에 전입을 하면서 너한테 지금 주식을 줬거든, 주주인 너한테?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난 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 그냥 이만큼 주식을 받았고 너는 이만큼 배당금 수익이 생긴 거야. 그럼 넌 난 배당금 수익으로 볼 거야. 이때 이 배당금 수익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 배당금 수익을 우리가 의제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배당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배당금 수익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것처럼 생각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의제배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의제배당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투자회사인 주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무상주를 받아도 배당으로 보겠다. 이 투자회사 법인의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결론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큰 틀을 우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어렵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걸 배당금 수익으로 보겠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이렇게 배당금 수익으로 보는 이 이익여금 이 재원을 여기다 여백에다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이 재원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 소득이 넘어간 걸로 보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어요. 한번 적어봐요. 교재에다가 어디 여백에다가 자기주식 처분이익. 여러분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거를 뭘로 구분하죠? 이거를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하는 거 맞죠? 그렇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입금으로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니네는 자본 잉여금이지 나는 이거 이익잉여금이야. 그러니까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걸 재원으로 해서 전입해서 이렇게 무상주를 줬어? 그럼 이걸 재원으로 한 거는 의제배당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이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네가 무상주를 줬어? 그러면 나 배당금 수익 배당으로 볼 거야. 이해되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도 당연히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주를 줬다? 그러면 현금 받은 거 아니어도 배당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 투자회사인 이 주주회사의 배당 소득으로 보는 거라고요. 배당금 수익으로 의제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회계에서는 이걸 배당금 수익으로 안 보지만 우리 그 이 세법상으로는 이걸 배당 소득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익여금에는 여러분 법정적립금이라든지 또 여러분 이무적립금 이런 적립금들 있잖아요. 이러한 적립금들을 재원으로 해서 만약에 이러한 적립금들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무상주를 줬어? 그러면 이것도 나 배당금으로 볼 거야. 이렇게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1, 2, 3번 제가 적어놓은 여기에 해당이 돼도 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이익잉여금을 분배해 준 걸로 보겠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있는데 그냥 제가 등으로 해놨어요. 우리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뭐 세무사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번 여러분 가볍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뭐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의제배당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번 보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1, 2, 3번에 해당하는 걸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무상주를 줬다? 그럼 넌 이건 배당금 소득이야, 배당 수익이야, 의제배당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세법에서는.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채무 출자 전환 시 시가초과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채무 출자 전환 시 시가초과분은 우리가 이거는 앞전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대로 내가 분기에 써볼게요. 이전 강의에서 했던 거. 자, 채무 출자 전환이라는 게 뭐라고 배웠어요? 자, 지금 이 피투자 회사가요. 지금 차입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차입금을 지금 이렇게 상환을 하는데 차입금이 지금 8,000원 지금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채무의 출자 전환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서 상환하는 걸 채무의 출자 전환이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자본금이 액면이 5,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주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 채무를 갚은 거예요. 이 피투자 회사가. 그러면 이 주식의 시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전 강의에서 했던 숫자 그대로 해볼까요, 여러분? 6,000원이야. 그러면 1,000원만큼은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1,000원만큼은?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 1,000원만큼은 우리 뭐라고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여러분 세법에서도 뭐예요, 이거? 세법에서도 자본 잉여금으로 봅니다.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주식의 시가가 6,000원인데 지금 채무 변제한 게 지금 8,000원이네. 그러면 시가 초과된 금액 2,000원만큼은
우리가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이 시가초가 이 채무 출자 전환하면서 시가초과된 이 2,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무상주를 줬다. 그러면 이것도 채무 면제 이익을 우리는 입금으로 보니까 이 이익여금을 이렇게 분배한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 배당금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 채무 면제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무상주를 줬다면 이것도 배당금 수익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법인세법의 입장은. 그래서 채무 출자 전환 시 시가초과분, 이 시가 6,000원인데 초과는 2,000원, 채무 면제 이익이니까 이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이니까 이걸 재원으로 해서 무상주를 줬다,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봐봐요. 1% 재평가세가 적용된 토지재평가 적립금 이렇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토지를 재평가하는 걸 허용했었나 봐요. 근데 그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 3%를 매기는 것도 있었고 1%를 매기는 것도 있었는데 1% 매긴 거는 세금을 적게 때렸으니까 이 세금 얼마 안 낸 거 이 재평가 토지재평가 적립금 이걸 재원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무상주를 줬다 그러면 옛날에 이거 세금 얼마 안 냈잖아요. 그럼 이거는 배당금 의제 배당으로 보겠대요. 이거는 옛날에 세금 얼마 안 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이 조금 어려운데, 자, 2번에 보니까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자본점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이익, 이게 중요한 게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다 적을까요, 여러분? 요거 지우고 적을게요.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회계에서 들어본 적이 없죠?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라고 돼 있어요. 이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거. 자기주식 소각이익. 이해했죠? 여러분,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라는 건 우리 회계에서 봤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게 감자 차익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자본금을 소각하면서 이익이 난 거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회계에서? 감자 차익이지 뭐, 그죠? 자, 감자 차익은 질문이 있습니다. 감자 차익 얘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감자 차익 얘는 이 우리 법인세법에서 입금이에요, 입금이 아니에요? 이거 입금이 아니에요. 자본 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우리 법인세법도. 맞죠? 그러면 감자 차익을 재원으로 해서 자 봐요. 감자 차익을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무상주를 줬다. 그럼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제 배당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감자 차익은. 감자 차익은 이 자본 잉여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 자기 주식 소각이 그냥 헷갈리면은 감자 차익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감자 차익을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소각하는 당시에 이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걸 만약에 소각하지 않고 이걸 만약에 처분하면 뭐가 돼요? 이걸 소각하지 않고 만약에 처분했다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겠죠. 맞아요? 이걸 소각하지 않고 처분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거고 자기 주식 처분은 우리 법인세법상의 입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야, 이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아니야? 이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재원으로 한 거니까 소각 당시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처럼 그냥 간주할 거야. 또 그럼 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무상주를 준 거니까 의제 배당으로 이걸 포함하겠다 이거예요. 의제 배당의 재원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 전입을 했다? 자, 소각을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자본 전입을 했다? 그럼 이걸 소각하지 않고 처분했다고 한다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나왔을 건데 이거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입금으로 과세가 되니까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소각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 2년 이내에 이렇게 자본 전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인 목적이에요.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처럼 그냥 생각을 해서 이걸 재원으로 만약에 무상주를 줬다 그러면 이걸 배당금 수익, 의제 배당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내용이 복잡한데 이것도 지금 제가 아주 깊숙한 얘기까지는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때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의제배당은 자,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무상주를 주면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죠. 왜? 이 주주의 몫의 변동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주를 주면 이 법인의 이익잉여금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 개인 이건 개인이 아니지. 법인 이 투자회사, 이 법인 주주의 소득으로 이전된 걸로 봐서 이걸 배당금 수익으로 의제하겠다. 이게 바로 의제 배당의 기본 틀인데, 그런데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여기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입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재원으로 한 것도 우리가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기 1, 2, 3번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이 되면 의제배당을 준 재원으로 보겠다. 어떤 거? 채무 출자 전화로 인한 시가초과분, 이 채무 면제이익도 입금이니까 이걸 재원으로 준 건 의제배당. 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으면 이걸 처분했더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왔을 거니까 이걸 입금으로 보고 있으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걸 재원으로 해서 주면 이것도 의제배당으로 보겠다. 1%가 재평가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이건 세금을 옛날에 조금밖에 안 냈으니까 이 1%가 적용된 토지 재평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거 만약에 무상주를 줬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등이니까 이거 말고도 또 있긴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대부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이 완벽히 소화는 못해도 큰 지장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의제배당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어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고 많이 힘들면 그렇게 해서 스킵을 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의제배당이라는 게 있었고, 자, 이 잉여금을 자본 전입해가지고 무상주를 받았을 때 이렇게 배당금 수익, 의제배당으로 보는 거,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봐봐요. 이거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이걸 지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자본 감소나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서 이 투자회사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가 있대요. 자, 이건 뭐냐면 받은 재산가액에서 세법상 주식 취득가액을 뺐을 때 이렇게 배당금 의제배당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 요거는 분계로 그냥 한번 이해를 해봐요. 제가 밑에 써놓은 분계는 이제 자본 감소를 예를 든 거예요. 자, 자본 감소라는 게 뭐예요? 이 P투자 회사가 봐봐요. 이 P투자 회사가 자, 지금 대변했던 자본금을 소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 감소. 그래서 요 자본금 100원을 소각하고 주주랑 이 투자회사랑 협의 보고 현금 120원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이 P투자회사 입장에서는 감자차손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P투자회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주인 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자, 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투자 주식인데, 그죠? 뭐 매도 가는 증권이 됐든, 뭐 단기 매매 증권이 됐든 이렇게 주식 자산이죠. 투자 주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투자 주식을 100원에 지금 취득했어요. 세법상으로도 이 100원을 지금 인정해 줬어요. 1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P투자회사가 자본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금을 지금 반환 받았어요. 그리고 투자 주식을 지금 갖다가 주고 그러면 세법상의 취득가액이 100원인데 반환받은 금액이 120원이면 20원은 뭐예요? 20원은 배당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20원을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배당금 수익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자본 감소 등에 의해서 이렇게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이것도 의제 배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의제배당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투자받은 주주회사, 이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지금 배당금 수익으로 보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을 자본 전입해가지고 무상주를 주면 우리는 이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회계상으로는 배당금 수익이 아닐지라도 우리 세법상으로는 이걸 배당금 수익으로 보겠다. 그리고 이렇게 피투자회사가 자본 감소 등을 통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급했을 때 우리가 세법상 취득한 이 투자 주식 금액보다 받은 재산의 가액이 더 크다 그러면 이것만큼도 배당금 수익,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의제 배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아주 이게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정도로 여러분 이 의제배당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쭉쭉쭉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수한 입금 항목 우리 이전 강의랑 지금이랑 합쳐서 어떤 거 있다고요? 의제배당 또 여러분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거 또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또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한테 유가증권 저가 매입했을 때 그 시가의 매입가의 차액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 했던 거 한번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 입금부사님 항목들도 쭉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최대한 여러분 반복해 주는 게 중요해요. 반복해 주는 게. 자, 여러분 어려운 내용 또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